안녕하세요. 영혼의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3월 18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이 난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0.3%밖에 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지수는 플러스 1.32%가 올랐거든요. 250원 오른 19,175원인데 어제 이제 오히려 크게 올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 움직이는 흐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장중 내내 나스닥 선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향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지수가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한데, 오늘은 또 1.32%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조금 이 트레이딩이 쉽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때제때 가격이 반영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지점들이 좀 있는 문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지수가 강해서 올라야 될 때는 내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수가 또 크게 올라가는, 물론 이제 시간을 두고 뭐 그런 지수에 반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마이너스 정도를 보이는 것이 좀 지수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강한 상승세 250원 상승한 19,175원으로 마감이 됐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강권은 이제 200일 이평선을 과연 미국 나스닥 100이 이 조정장에 머물면서 이제 유지를 해주느냐. 지난 2년간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강력한 지지점으로 작동했던 200일 이평선에서 현재 1.60% 이제 주가가 위에 있거든요. 200일 이평선이 이제 18,868원이고 현 주가가 19,175원이니까 1.6% 정도 이제 위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이제 지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덱스, 우리나라의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를 삼성증권에서 상장시킨 그런 해외 ETF 상품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시간차에 의해서 주가의 괴리가 좀 나타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자료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대단히 어려움을 좀 겪었죠. 나스닥 지수가 이제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어떤 시장에 이제 큰 부담을 준 그런 하루였는데, 우리나라 선물 지수도 이제 1.28이나 올라서 나스닥 선물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바람에 이제 장 막판까지 거의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좀 있었다는 거. 과연 이제 미국 증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뭐 홍콩 항생이라든가 뭐 유럽 증시 이런 데는 이제 불을 뿜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결국 미국 시장을 주도했던 이제 M7이라고 하는,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하는 이 기술주들, XLK 섹터가 이제 부진하면서 나오는 그런 현상인데,
네, 님들 8월 요렇게 중순 때 보면 경제 지표는 거의 이제 건축에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많아요. 오늘은 이제 특별한 일정이 없습니다. 뭐 건축 허가나 건축 착공, 그 다음에 수입 물가 뭐 요 정도 이제 발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는 소매 판매와 전미주택건설협회 지수, 그 다음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이제 세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모두 그렇게 썩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좋지 않게는 나왔어요. 일단 뭐 시장에서 좀 약간 실망을 했다 그럴까요? 이 소매 판매, 결국 소매 판매가 좋아야 이제 경제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전월 대비해서 나온 지표인데, 시장 기대치는 이제 0.6%를 기대했는데 0.2%, 자동차를 제외한 이 엑스오토 이 부분은 뭐 부합을 했어요. 그 다음 자동차 가스 이 부분은 이제 시장 기대치를 약간 웃돌면서 그래도 뭐 시장이 덜 실망을 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소매 판매 이 지표가 발표됐고, 증시가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소매 판매 부분이 어떤 2021년도 이제 굉장히 강했죠. 이때가 굉장히 강했고, 지금 현재는 이때보다는 좀 약화되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70%가 이제 소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지표는 상당히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죠. 미국 경제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덱스나 이제 물류기업, UBS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월마트나 뭐 타겟이나 이런 소비기업들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S&P 500의 EPS 어닝을 다 이끌었던 거는 M7이에요. 나머지 490개 기업은 그렇게 크게 EPS를 증가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미경제협회에 이제 주택지수가 발표가 됐죠. 급락을 하면서 이제 37로 발표가 되고 7개월 만에 이제 최저치로 발표가 됐어요. 좀 건설 시장이 악화됐죠. 지표가 좋게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뉴욕 제조업 지수 이게 마이너스 20까지, 시장 기대치는 마이너스 0.75였는데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이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뭐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았죠. 그런데다가 아직까지 이제 관세 문제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10일 날 중국에 대한 이 상호 관세 이 부분이 이제 서로 난타전으로 치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3월 12일 날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가 지금 부과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 뭐 거의 절반이 지금 캐나다 수입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이제 가격이 반영이 될 텐데, 4월 2일 날은 이제 상호 관세,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 이 유예됐던 관세를 이제 추가적으로 부과를 할지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관세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은 무엇인가? 다 친구죠. 지금 뭐 모디 총리도 만났죠. 영국 총리, 일본 시게루 이시바 총리, 뭐 캐나다 트리다, 뭐 굉장히 많은 해외 정상들, 나토 사무총장 뭐 이런 분들을 다 만났죠.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서 푸틴 대통령과 어떤 통화,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과 뭐 곧 만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을 이제 계속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미국은 이렇게 관세를 때리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형성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중국은 호혜적으로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윈윈을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두 번 만난 사이도 아닐 텐데,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지 이제 지금 관건이 되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미국과 유럽의 그 관계도 지금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유럽은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힘을 키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이제 병행을 하고 국방비 증가나 인프라 투자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독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 기업들 중에 이제 이렇게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어뉴콜 때 이제 크게 늘어나 있어요. 지금 뭐 상당히 2018년도 트럼프 1기 때 이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관세 문제가 세상의 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미국의 증시는 이렇게 소매 판매나 경제 지표들의 악화로 인한 증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베센트라고 하는 재무장관, 뭐 이렇게 오래 투자업계에 한 30년간 계셨던 분의 걱정 마라, 뭐 이런 그 시장을 안정시키는 발언에 따라서 이 낙폭을 지우는, 뭐 장중에는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뛰어오르기도 하는 그 기염을 이제 토하기도 했는데, 결국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이제 1.28이 오르면서 오늘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장중 내내 그 미끄러지는 나스닥 선물 지수에 의해서 이제 다 반납을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는 최근에 그 한 10% 조정, 그 최근에 라우트라고 하는 이제 큰 시장 붕괴 이런 거 후에 지금 주식 시장이 리바운드 하고 있다. 여기가 딱 걸리는 지점이 10% 지점이 꼭지 지점에서 바로 200일 이평선입니다. 예,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200선이에요. 크게 붕괴된 지점이, 요런 지점은 이제 2024년 7월 달에 한 번 있었고 지금 다시 이제 이 상황이 나타난 건데, 그래서 75대 25%의 확률로 이제 그 조정장, 이번이 조정장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25%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20%까지 내려갈 거다. 대략 이제 조정장의 그 역사적인 평균은 한 13.8% 정도 되는 지점에서 이제 조정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베센트라고 하는 재무장관, 그래서 이 주식시장 하락에 이제 그렇게 큰 걱정 안 한다. 너무 주가가 이제 높게 오르면 오히려 버블이 형성되는 게 더 문제가 되고, 이런 그 건강한 조정, 예,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그 시장이 이제 받아들인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증시가 단기간에 이제 10% 조정을 받으면서 CNN 머니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공포와 탐욕 지수, 이 지수가 22, 15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약간 이제 최근 올라와서 22까지,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극심한 공포 수준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를 시계열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저희가 그 75 이상 이 높은 지점에 들어올 때 이때 증시가 과열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주식을 사면 안 된다. 보통 주식이 이렇게 공포 탐욕 지수가 25 이하로 떨어질 때 이 공포의 주식을 사서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 예, 이런 시간을 이겨내야 주식을 그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공포라는 거, fear라고 하는 거, 또 탐욕이라는 거,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레이드, 탐욕이 넘칠 때 주식을 시작하고 fear, 공포가 넘칠 때 이 주식을 자른단 말이에요. 손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주식을 해야 될 건 fear, 공포가 극대로 이제 극심화될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거죠. 많이 싸졌으니까. 그래서 주식을 살 때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그 타이밍을 보는 그런 지표로 이제 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마켓 변동성 공포지수라고 하는 이제 빅스 지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30을 넘어가는 경우가 역사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30에 도달하면 주식을 사라. 요번에도 이제 28까지 닿았잖아요. 그러니까 첨탑처럼 솟았다가 금방 가라앉습니다. 6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날카롭긴 해요. 날카로워서 단기간에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그 기간이 오래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잡아서 이제 주식을 해야 된다. 따라서 공포지수가 30에 도달하면 무조건 주식을 사라. 이런 격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제 기술주죠. 지금 테슬라가 이제 붕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손대 서가지고 테크섹터 XLK죠. 215.4달러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이제 10.24%딱 조정장이잖아요. 그래서 요 245달러 여기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올해 내내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최근 요런 10%에서 이제 약간 그 반등을 주는 라우트 후에 이제 약간 반등을 주는 붕괴 후에 반등을 주는 그런 현상들이 기술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일이 있죠. 엔비디아 GTC 2025가 이제 오늘 화요일 오후 이제 1시에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미래 비전이 나오느냐, 과연 이런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느냐. 미국 시장이 이제 한참 개장할 때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 영향을 줄 요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엔비디아 이 GTC 25를 통해서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강세를 보이면 우리 시장도 이제 내일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뭐 이 부분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악화된 경제 지표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소화를 하면서 시장이 좀 어려웠다가 요때가 한 1% 정도 이제 상승을 하다가 결국 장막판 1시간에 이제 다시 급락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지켜봤는데 결국엔 이제 0.3% 그렇게 강하지 않은 퍼센테이지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코덱스 미국 나스닥 이 부분은 100은 이제 1.3이나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어제 강하게 오른 거. 뭐 이 부분을 이제 일정 부분 반영을 했다. 어제는 잘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2기에 접어들면서 달러가 대단히 이제 강세를 보일 거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다. 근데 역으로 이제 채권 수익률도 떨어지고 달러도 지금 103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뭐 아시아 시장, 유럽 시장 이런 환율도 우리나라도 이제 원이 뭐 1,500원을 넘어갈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오늘 이제 1,442원 정도를 보였는데 그래서 그나마 이제 달러 이 약세가 진행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장이 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는 11개 섹터 전 섹터가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뭐 주택지수는 나쁘게 나왔습니다만 부동산이 이제 1.71% 가장 강하게 올랐고요. 에너지, 뭐 필수소비재, 산업, 바이오, 재료, 금융 뭐 이쪽이 1% 이상, 커뮤니케이션, 또 기술 쪽, 유틸리티, 이무소비재, 뭐 테슬라 때문에 이제 0.19 이렇게 낮게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11개 섹터가 전체 이제 강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어요. 그 중에서 빅테크들, 특히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를 좀 억누른 그런 요인들 중에 테슬라가 이제 마이너스 4.79%, 그 다음에 엔비디아, 또 나머지 그 반도체 기업들은 모두 강했습니다. 아마존, 구글, 메타, 뭐 브로드컴 이런 쪽에 이제
한 1% 이하의 그런 약세를 보였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강보,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강한 뭐 이런 흐름을 보였고, 다우 산업지수는 뭐 3개 기업을 제외하고 이제 27개 기업이 오르는 그런 기업을 토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나스닥 지수는 0.31% 이렇게 마감이 돼서 오늘 그렇게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크게 반영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뭐 굉장히 그 크게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건 어제 그 강했던 그런 흐름 같아요. 그래서 OECD의 이제 경기 전망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제 OECD는 세계 경제를 2025년도 경제를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잠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2025년도 이제 경제 전망은 미국이 2.2%입니다. 이 관세 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가 이제 0.7, 멕시코가 1.3으로 이제 역성장을 할 것으로 안 좋죠. 이 관세 대장국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이제 2.2 유지를 하는 게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이제 4.8, 2026년도에 4.4로 이제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은 이제 양회를 통해서 5% 언저리에서 경제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전체 글로벌로 이제 경제 성장률은 3.1%로 2025년도에.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관세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제 올라갈 우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조금 더 높고 올해 그 지속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3.1%로 약간 이제 낮아진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장을 좀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0% 지난 3개월간 이제 엑셀키 기술주가 이제 10% 조정을 받았고 나스닥 지수도 10% 조정을 받아서 현재 200일 이평선에 이제 이 도달을 했고 현재 200일 이평선에서 이제 2024년 7월 달처럼 강하게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관건은 이 부분을 이제 유지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관세입니다. 이 관세가 계속해서 4월 초순까지 있기 때문에 만하나 이런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을 피워서 예를 들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뭐 25% 전면 관세를 매긴다. 아니면 뭐 어떤 국가들에게 상호 관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 뭐 이런 것을 가정하면 시장이 붕괴할 수도 있죠. 네, 그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붕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관세 문제를 잘못 핸들링을 하면요. 그리고 지금 관세 부과가 되고 있는 3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4월 달에 5월 달에 이제 이런 지표들이 전부 다 경제 지표들에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뭐 1분기 이제 경제 성장도 나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미국인들의 심리를 어떻게 작용시키는지 기업들이 제대로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건지 관세 문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우리는 니네 제품 안 팔아 마트에서 전부 빼 뭐 이렇게 되면 재고만 잔뜩 쌓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품이 안 상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또 재고로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뭐 제품이 상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그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불안하죠.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덜어줘야 그나마 미국 이 증시가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이제 안정을 취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바뀌어요. 뭐 유예가 없다 그랬다가 또 하루 지나고 나면 유예가 되고 누구랑 통화해서 유예가 되고 뭐 자동차 협회 이거 의견을 받아들여서 뭐 관세를 유예하고 계속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말을 뒤틀기 때문에 대응이 굉장히 어려워요. 글로벌 완의 수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랑 상대랑 어떤 교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한 말하고 내일 한 말하고 이걸 다르면 우리가 이 사람 상대하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에 따라서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붕괴를 한다. 아니면 이전처럼 이렇게 200일 이평선을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것을 설명드릴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들. 굉장히 혼란스럽죠. 어디다 돈을 둬야 되는지. 그래서 다 검투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도 어떻게 다변화될지 브릭스 이쪽도 봐야 되고요. 또 중국의 과학기술력이 대부분이 이제 미국을 다 초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뭐 화웨이의 OS라든가 이 독자적으로 컴퓨터 모든 부품을 이제 자체 조달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대단히 그 과학기술력이 지금 뛰어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BYD 같은 경우는 이제 5분 안에 뭐 충전하는 새로운 이 충전 시스템도 개발해서 들어오고 있고 워낙 이공계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고사양 반도체 이거 하나만 중국이 스스로 만들어내면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대응할 카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제조업을 다 쥐고 있어가지고요. 뭐 전투기라든가 뭐 항공모함이라든가 배는 뭐 수십 군데 이 조선소에서 그냥 찍어내버려요. 이 게임이 안 돼요. 미국 제조업을 벌였던 미국이랑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랑 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주에 가는 그런 모습들이나 최신의 뭐 전투기를 만들어내는 거, 드론 시연하는 거, 로봇, 유니트리 같은 뭐 이런 스타트업, 또 딥시크 같은 이런 기업들, 알리바바 같은 이런 기업들 뭐 나오는 대규모 언어 모델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그래서 과연 미국이 36조 달러나 되는 이 거대한 빚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채권 발행을 늘려가면서 이 경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건지 굉장히 의문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국보다는 미국이 굉장히 애가 타고 속이 탄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관세라는 것도 이제 그런 일환에서 나오는 그 고육지책 같은 그런 그 흐름인데 결국 그런 걸 다 빼앗겼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유대함에서 물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도로 가져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파나마 운하도 가져오고 뭐 가자지구도 빼앗아서 미국화하고 우크라이나 강물도 가져오고 그린란드도 전부 다 사가지고 미국 영토로 만들고 캐나다도 51번째 주로 만들고 뭐 전부 다 미국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그 각 국가 그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존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특별한 경제적 지표는 뭐 보시다시피 이제 그 건축에 관련된 일들이고요. 수입 물가 지수가 인플레이션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 뭐 그렇다고 시장에 강한 영향을 줄 일은 아니고 예, 결과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GTC 2025 이게 오후 1시에 이제 개최가 되는데 이 부분이 미국 시장을 과연 돌릴 수 있는지 예, 여기에 따라서 예, 우리 시장의 내일 부분이 이제 좌지우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역시 뭐 이런 흐름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는 200일 부근에서 그 맴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200일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좀 하락장까지 마이너스 20%까지 열어야 되는 그런 국면이 다가올 수도 있다. 다가온다 그러면 4월달 관세 부과를 통해서 굉장히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한순간에 뒤덮을 수가 없잖아요. 4월 2일인데 이제 한 10여일 남았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잠했던 관세 문제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관세 문제로 언급을 해서 시장의 급등락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200일 이평선이 이전처럼 안전지대로서 이 강력한 방어선으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 유의하시면서 차분하게 미국 증시에 진입하시고 싶으신 분은 뭐 지금까지 잘 기다리셨으니까 차분하게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